밤낮 없이 불을 밝히며 우리의 편의를 책임지던 편의점.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점주들의 피눈물로 연명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목마다 들어선 화려한 간판 아래서 사장님들은 알바생보다 못한 시급을 버티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죠. 한때는 은퇴 후의 안식처이자 청년들의 꿈이었던 이곳이 어쩌다가 자본의 냉혹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 그 불 꺼지지 않는 비극의 실체를 팩트 중심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 편의점 공화국의 위험한 팽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편의점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5천 개를 돌파했어요. 인구 1000명당 1.07개. 일본보다 많습니다. 좁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3개, 4개의 편의점이 서로의 목을 조르는 광경. 이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50m 안에 GS25, CU, 세븐일레븐이 동시에 있는 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 확장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미친 거예요. 24시간 불을 밝히는 이 편리함 뒤에는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이라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CU는 2023년 한 해에만 1200개 점포를 새로 열었어요. GS25는 1000개, 세븐일레븐도 800개를 추가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늘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본사는 점포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오르고 덩치가 커지니까요. 가맹점주가 돈을 벌든 말든 본사는 관심 없습니다. 점포 하나 늘릴 때마다 본사는 가맹비, 인테리어비, 초도 물품비로 최소 5천만 원을 챙겨가요. 그리고 매달 로열티와 물품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죠. 정작 현장의 점주들은 쪼개질 대로 쪼개진 매출을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블록에는 편의점이 7개나 있습니다. 7개요. 반경 200m 안에. 이게 공존입니까? 아니죠. 공멸이죠. 한 점포당 평균 일 매출이 1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본사는 계속해서 출점을 강행하죠. 왜냐고요? 망하는 건 점주고 본사는 절대 손해 안 보니까요. 결국 누군가의 편의는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던 셈입니다. 2장 알바생보다 못한 사장님의 처참한 시급. 가장 잔인한 팩트를 알려드리죠. 편의점 점주가 손에 쥐는 수익이 알바생의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장이 직원보다 못 버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알바생 1명 쓰는데 월 210만 원이 듭니다. 2명 쓰면 420만 원이죠.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이니까 최소 3교대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럼 알바비만 630만 원입니다. 한 달 매출이 3,5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여기서 본사에 내는 물품 원가가 70%, 2,450만 원 나가요. 남은 게 1,050만 원. 여기서 알바비 630만 원 빼면 42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내면 220만 원. 전기세, 수도세, 카드 수수료 합치면 100만 원. 손에 남는 게 120만 원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월 360시간. 시급으로 환산하면 3,300원이에요.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게 창업입니까? 아니요. 자발적 빈곤 선언입니다.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은 편의점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죠. 5년 사이 18% 올랐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물품 가격은 거의 안 올랐어요.
본사가 가격 인상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가격 올리면 소비자가 안 와라는 논리로 점주들을 억눌렀죠. 결국 인건비 상승분은 고스란히 점주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사장님들은 사장이 아니라 자기 가게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가장 불쌍한 노동자가 되어버린 꼴이에요. 2023년 편의점 가맹점주 실태조사 결과 월 순수익 150만 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55%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시급 5천 원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의 서글픈 철학이죠. 3장 24시간 강제 노동과 건강의 몰락. 편의점 운영의 가장 큰 족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24시간 영업 강제 조항입니다. 가맹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가맹점은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한다. 본사는 불 꺼진 편의점을 용납하지 않죠. 왜냐고요? 브랜드 이미지 실추된다는 이유에서요. 그런데 말이죠. 브랜드 이미지는 중요하고 점주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점주가 야간 근무까지 도맡으면서 사장님들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편의점주 건강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만성 피로를 호소했어요. 62%가 수면장애, 45%가 우울증 증상을 보였죠. 이게 정상적인 직업입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9시간 야간 근무. 알바생 쓰면 월 180만 원 나가니까 점주가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낮에는 물품 정리하고 발주하고 청소하고. 잠은 언제 잡니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4시간이요. 이게 사람 사는 삶입니까? 밤낮이 바뀐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시간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계산대 앞을 지키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들 얼굴 보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배우자와는 카톡으로만 대화해요. 명절에도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가족 모임도 못 갑니다. 이게 창업의 꿈이었습니까? 수익이 안 나서 문을 닫고 싶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어요. 계약 기간 5년 중 3년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 3천만 원. 그 돈 어디서 구합니까? 이미 대출받아서 창업한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거죠. 2024년 상반기에만 편의점주 중 극단 선택한 사례가 7건 보고되었습니다. 7건이요. 6개월 동안. 이게 단순한 숫자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겁니다. 사장 본사의 갑질과 교묘한 수익 구조. 본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달라요. 폐기 상품,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이거 누가 부담할까요? 100% 점주 몫입니다. 본사는 한 푼도 책임지지 않아요. 하루 평균 폐기 금액이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입니다. 이미 원가로 본사에 돈 지불한 상품을 못 팔면 고스란히 점주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본사는 뭘로 돈을 멉니까? 발주 대금과 로열티입니다. 점주가 물건 팔든 말든 본사는 발주만 시키면 돈이 들어와요. 월 3,500만 원 발주하면 본사 마진이 30%니까 1,050만 원. 여기에 로열티 월 80만 원 추가. 본사는 점포 하나당 월 1,130만 원씩 안정적으로 벌어들입니다. 점주가 손해를 봐도 본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 이게 편의점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2023년 CU 본사 영업이익 2,300억 원. GS 리테일 영업이익 1,800억 원. 본사들은 호황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은 절반 이상이 적자예요. 이게 상생입니까? 아니죠. 일방적 착취죠. 겉으로는 최첨단 물류와 마케팅을 자랑하지만 그 내면에는 점주들의 고혈을 짜내어 화려한 실적을 쌓아 올리는 비정한 자본의 논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행사 상품 강제 발주도 문제예요. 본사에서 이번 달 10일 행사니까 라면 100박스 발주하세요라고 하면 점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발주한 100박스 팔릴까요? 안 팔려요. 결국 창고에 쌓이고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 처리하거나 점주가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 하죠.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완전한 갑질이에요. 오장 그럼에도 뛰어드는 이유. 이렇게 처참한 현실인데 왜 사람들은 계속 편의점 창업에 뛰어들까요? 첫째, 정보 비대칭. 본사 설명회에서는 성공 사례만 보여줍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달성한 우수 가맹점. 3년 만에 빚 다 갚은 점주님 인터뷰.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걸하죠. 하지만 그게 상위 5% 얘기라는 건 말하지 않아요. 나머지 95%는 어떻게 사는지는 철저히 숨깁니다. 둘째, 대안의 부재. 50대 명예퇴직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취업률 15%. 남은 건 창업뿐이죠. 그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는 게 편의점입니다. 물건 팔면 되지 않겠어? 이 순진한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밀어넣었어요. 셋째, 본사의 교묘한 마케팅. 안정적인 본사 물류 시스템. 검증된 브랜드 파워. 24시간 본사 지원. 이런 말들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점주를 ATM 기계로 보는 거죠. 2023년 편의점 신규 창업 건수 8,200건. 이 중 3년 안에 폐업할 곳이 60% 이상입니다.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산업입니까? 육장 살아남는 자들의 공통점. 그럼 아무도 못 버티느냐? 아니에요. 살아남는 점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확실한 공통점이 있죠. 첫째, 입지. 유동인구 1만 명 이상의 역세권이나 대학가. 이런 곳 아니면 버티기 힘들어요. 둘째, 철저한 재고 관리. 폐기 최소화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발주 예측을 정확히 해서 폐기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곳들이 살아남죠. 셋째, 가족 인력 활용.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일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착취예요. 가족에게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버팁니다. 넷째, 부수입 창출. 택배 대행, 공과금 수납 수수료로 월 50만 원 정도 추가 수익을 만들어요. 이 네 가지 없이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결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편의점 창업의 환상도 이제는 깨져야 할 때입니다. 퇴직금 전 재산을 쏟아부어 얻은 것이 고작 편의점 카운터 뒤의 절망뿐이라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죠. 멍청한 출점 경쟁과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는 한 편의점 점주들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편의점 불빛 아래 가려진 그들의 어두운 눈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시간 우리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는 24시간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몰락은 우리 모두의 문 앞까지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편의점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최소 5번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3년 후 폐업 통계의 일부가 될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서늘한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